작게 사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도 같이 딸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이제 유통하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다이어리를 왜 팔고 싶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 다이어리는 자기계발 서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문구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적의 개념이구나. 일반 서적이에요. 그리고 하루 5분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의 접점을 좀 확대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던 거예요. 왜냐면은 뭐 계속해서 컨텐츠로만 저희가 그냥 온라인성에서만 뭔가 영향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실물로 뭔가 우리 팬들한테, 소위 구독자들한테 조금 더 밀착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은.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공모전 특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저희 공모전 수상했던 팁을 공유하거나 연사를 섭외하거나. 근데 그거 말고 매일같이 하루 5분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비록 비루하고 우리도 뭔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뭔가 루틴하게, 그리고 뭔가 습관을 들이면서 살면은 나름의 좀 되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를 심어주고 싶어서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습관을 다이어리를 통해서 네. 확산하고 맞아요. 싶다가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제작과 어떤 굿즈를 유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요새 특히나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 스토어나 아마존이나 이런 이커머스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다변화됐고 이제 개인 셀러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나 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이어리도 제작하시는 과정에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작부터 기획부터 이런 제작은 어떻게 그뭐 공장을 찾으셨다던가 어떻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다이어리 제작, 유통과 제작 공정을 찾는 게 엄청 쉬웠어요. 왜냐면 되게 책을 쓴다라는 행위를 많은 분들께서 막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거창한 걸로 보시는데 의외로 출판사들은 좀 어떻게든 좋은 책을 언제 만들어 볼까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책을 만들 때 이 출판사를 찾고 이러다가 찾는 와중에 저희 하루 5분 멤버의 그 아버지 지인분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콜드 메일을 보내는 와중에 뭐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니까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적극적으로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5분이 가지고 어떤 그런 테마, 그리고 왜 다이어리를 발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시고 이거는 진짜 자기 개발 서적으로 등록해서 발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흔쾌히 해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 책을 만들 때 이 책을 만드는 집필자는 정말 그 원고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 뭐 표지 이런 뭐 그리고 유통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출판사에서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이어리나 어떤 책을 출간하는 과정은 그냥 출판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출판사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독립 출판도 있고 그냥 본인이 직접 제본 떠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냥 일반 대형 출판사나 기존에 설립된 출판사를 갖게 되면은 인쇄를 상당히 많이 떼가요. 아무래도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잘 직접 하는 거고. 맞아요, 독립출판이에요. 근데 저희가 독립출판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해 보고 싶었어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도 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경험해보자.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성의 출판사에 컨택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대부분 인쇄를 출판사가 가져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디폴트는 뭐 제작도 있을 거지만 마케팅 유통이 크겠죠? 맞아요. 근데 몇 퍼센트 정도 쉐어예요? RS가 어떻게? 보통은
쉐어라기보다는 얼마나 집필자가 가져가느냐가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나 대형 출판사가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신진 작가들이 가져가는 인세가 한 2% 정도 돼요. 전체, 2%? 네, 전체 판매 금액에. 그래서 수익의 2%를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영하 작가다 뭐 이런 분들은 8에서 10% 정도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대작가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하로우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움직여주면 홍보를 자기네들이 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신진 작가 치고는 4%의 인세를 받았거든요. 2%를 더 쳐준 거예요? 네, 더 쳐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나름의 속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미미하긴 하지만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00건 팔아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작가들은 가져가는 돈이 4만 원.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작가들이 먹고 살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세를 많이 이렇게 뭐 1세, 2세, 뭐 초판 막 이렇게 여러 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돈을 그때는 이제 많이 좀 더 가져가시겠죠. 그렇구나. 네. 그럼 하루오분 연구소는 그 독자분들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다이어리 제품은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렸잖아요. 근데 그 네. 나가고 있죠? 근데 그 다이어리는 대체 몇 건이나 팔았나? 대체 너가 번 돈이 얼마야? 저희가 금액 제가 사실 그렇게 수익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판매 부수는 약 한 2,000부 정도 나갔고 많이 나갔네. 2,000부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다면 저희가 조금 더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막 이랬을 텐데 저희가 더 욕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은 뭐 지금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가격은 나와 있으니까는 뭐 대충 제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아마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심플 루틴입니다. 심플 루틴. 네, 다이어리 이름은 심플 루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0부를 팔았다. 2,000부 정도를 팔았다고. 그럼 가격은 교보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추론해볼 추론은 우리 해먹고. 그러면은 이 다이어리를 판매했었던 그 동인과 결과까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인 자체가 한번 체인을 타보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번 해보니까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뭐 느낀 거나 느낀 거 아니면은 다음에도 이렇게 내가 출판을 하고 출판사 안 껴도 되겠다 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출판의 흐름을 이제 알게 되니까 책을 제작하는 과정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좀 더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쓰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리인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다이어리인데 왜 자기계발서예요? 라고 왜 그렇게 등록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물론 저희의 집필 내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약간 명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답습해보자. 우리도 나만의 어떤 루틴한 삶을 가져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재밌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찾고 나름대로 글을 작성해 보면서 글을 작성하는 게 물론 독자들을 상대하는 거라면 조금 더 정제된 글이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습관을 참 잘 갖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되게 배움이 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책을 집필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껏 해왔던 말씀드렸던 활동들이 돈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살아보진 않았는데 다음번 책을 집필할 때는 좀 뭐랄까 흥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다음의 목표도 좀 생기긴 개인의 했어요. 프로젝트로. 네, 개인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하루오분 연구소 멤버끼리가 됐든 한번 좀 제대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랑 뭐 하루오분 연구소에서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책을 쓰고 싶은 니즈가 늘 있고, 네. 저도 브런치의 플랫폼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아우 구독자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사실 그 여기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내시죠? 저도 거의 짜집기 네. 수준이라서 뭐 다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다 있는 글들이고 있는 글들이긴 하죠. 근데 저도 글을 쓰고 싶은 니즈가 강한데 저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책을 쓰고 출간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뭐 출판사를 컨택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출판사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저희가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과정을 밟으면 좋을까요? 저는 뭐 찾아보시긴 하겠지만 제일 네. 좋은 건 하나의 플랫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글을 생산해내는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저는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습관을 먼저. 습관을. 예를들면은 뭐 형님도 지금 브런치에서 글을 연재를 하고 계시고 저도 다음번 책을 집필하고 싶어서 저도 올해부터 브런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되게 잘 퍼지거나 이러면은 브런치 측에서도 책으로 발간하자라고 보통 컨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난 네. 아직 별로였구나. 아직인 걸로 컨택을 받아본 적이 출판사들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찌 됐던 그런 자기만의 글을 DB 아카이브를 저장을 해놔야 이걸 가지고서 출판사에 콜드 메일을 보내는 게 그때부터 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네, 있어야 맞아요. 컨택이 돼, 맞습니다. 뭐 유의미하니까. 제가 막 이런 강연이나 혹은 이런 것들 뭐 들으러 가보면은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 종종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뭐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은 항상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페이스북에다가 간략한 인사이트를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아까 말했던 뭐 브런치나 아니면은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면서 본인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직접 뭐 이러한 컨셉의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콜드메일을 보냈더니 이번에 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참 되게 잘 집필을 하시더라고. 그걸 권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끼세요? 싸게 얘기해야 돼? 아니에요. 여기 나가도 돼요? 여기 이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그러니까 책 집필하고 싶다라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심리 장벽이 되게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그 업계에서 일도 오래 하셨고 뭐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럴 인물인가? 네, 그거 그거구나.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친한 지인 형을 만났는데 이제 뭘 좀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거를 책을 집필할 수 있겠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채널에 나타나서 전문가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내가 정말 거짓된 정보가 아닌 이상은 내가 다 정보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다 똑같고 다 이미 있어요. 근데 정보들이죠. 그걸 어떻게 엮어 나가고 어떻게 조금 더 나만의 톤앤 매너로 배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치. 팔리는 책이 되고 스타 어떤 작가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멋있는 말이다.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멋있으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런 컨셉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여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훈훈하군요.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양심의 가책 없이 요새는 표현의 시대니까 네.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건 도전해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인터뷰 강승훈 씨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목표라는 비전이나 더 하고 싶은 뭐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꿈을 거창하게 꾸지는 않아요. 막 예전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어, 뭐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닥을 찍더라고요. 되게 딜레마도 있었고 약간 좀 번아웃도 된 이후로부터는 막 거창한 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신에 최근에 생겼던 거는 그냥 왜 요즘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빠르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목표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빠르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은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거,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막 돈에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뭐 풍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제 본업을 잘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동고동락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저는 사이드 프로젝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직장인들이 사실 이
채널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직장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답게 살기 위한 가장 필수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단체에 소속됐을 때는 내 재량권이나 사실 나의 목소리나 어떤 뭐랄까 나의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생의 주체된 삶을 살면서 돈이 목적이시라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내가 직접적으로 흘러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큰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도 같이 딸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수로 하시는 이유가 파이어라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본인의 어떤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동인이다. 저 너무 동의하고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임피? 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또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안 좋아하시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아마 조만간 또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지 않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